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다들 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제는 또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하게 중동발 리스크가 재부각이 되면서 코스피가 2998.65에서 흘러내려가지고 장중 변동성을 상당히 키웠었는데 오늘은 약세 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특히나 네이버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는 통해 시장이 그래도 잘 상승 마감을 양 시장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 기준에서는 뭐 제약바이오 다수의 종목군들이 조금 하락폭을 키우던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다소 아쉬운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던 것 같고, 그 외는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거래대금을 무려 2조 5천억을 터뜨리며 창사 이래 가장 큰 거래대금과 함께 시장의 그 당일 대장주로서 AI 섹터를 싸그리 들어 올리는 흐름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뭐 네이버 필두로 한 AI 관련된 종목이 그냥 시장을 지배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 대장주 네이버의 강세 이로 인한 AI 섹터의 동반 강세 흐름이 이어집니다. 추후에도 조정 시 지속적인 산업의 흐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이 들고요. 기존 주도주들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확장되고 있는 시장의 유동성 장세, 유동성 랠리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시장은 쉽게 꺾일 장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 기존 주도주들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냥 주도주로 남아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별하게 악재성 요인들이 없죠. 조방원 에서 다소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 약간의 부담적인 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은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인 것 같고요. 거기까지인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뭐 네이버를 포함한 AI 관련 섹터,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한 스테이블 섹터, 이게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이후 정책주의 이 쌍두마차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수 관점에서는 코스피가 지금 현재 코스닥보다 더 강한 국면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5일선만 거래량 동반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이상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냥 뭐 크게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격을 좀 좁혀놓고 그냥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잘하면 뭐 다이렉트로 3300까지 막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매우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단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뭐 이런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심상치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은 여전히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죠. 코스피 15조, 코스닥 7조인데 여기에다가 0.5배 곱하면 대충 맞는 것 같더라고요. KRX만 지금 포함된 거래 대금이라 NXT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지금 21조에다가 0.5배 11조, 그러면 대충 35조가 지금 시장에 도는 유동성이다. 이거는 코로나 때 거래 대금 폭발할 때의 시장하고 거의 맞먹는, 아니 그거를 초과하는 그런 유동성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자금의 돈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돌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객의 탁금이 65조입니다. 코로나 때 가장 많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70조 됐던 것 같은데요. 벌써 65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신용장구는 그 당시 23조였던가 25조가 뭐 최고였던 것 같은데 빠르게 올라와도 이 고객 예탁금이 더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상황은 어쩌면 지난 금요일 그리고 전일 장중 조정에 끝나버렸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악재에 매우 둔감합니다. 수급에 의한 흐름이 매우
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뭐 예탁금 65조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거래대금이 거의 30조씩 터져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1조, 2조짜리 종목이 쏟아지고 있는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계속 지켜보고 매매하시면 되는 시장인 것 같고요. 지수가 여기서 더 가던 좀 밀리던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이 흐름이라면 코스피가 최고가는 한번 보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즉 전에는 2950포인트면 좀 멈추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아니 더 갈래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3300까지 그냥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좀 조정 보이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오더라도 분할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지금 종목군들 다 팔아버리면은 또 포모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좀 크게 온다면 레버리지라도 잡아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일반 투자자들은 늦은 거 아닌가 하고 그때 되면 눈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데 물러날 수 없죠. 시장이 어찌되었건 참여해야 되고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버티고 끝까지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원전. 네, 매일같이 여기도 거래대금이 오늘도 2조 가까이 터지는데요. 5일선 깨질 때까지 뭐 기준점 갖고 완벽하게 꺾일 때까지 뭐 보유한 사람들은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고요. 원전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조정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나오면 사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도 많을 것 같아요. 조선 쪽은 어제 제가 하나 이제 그냥 사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침에 프리장에서도 어제 가지고 있었던 흐름 속에서 더 사라는 말을 회원님들한테 더 했고 오늘 올라갈 때 좀 정리를 하고 또 눌리면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하나오션 네 오늘도 매매를 했는데 좀 내일도 조정을 받으면 계속 지켜볼 것 같습니다. 신고가 흐름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30조까지 보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력 인프라 쪽도 괜찮습니다. 조정 받으면 눌림목에서 계속 들어가는 전략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정책적으로 이제 AI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소버린 AI라든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런데 실적으로 AI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송전만을 송봐야 되고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내 수요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네,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군들을 잡으시면 되고요. 지역 화폐 또 정책 테마 지금 매우 뜨겁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IT센 글로벌은 370% 저점 대비해서 올해만요. 작년 저점 말고 올해 저점 대비 37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아메리카에 있는 서클과 똑같습니다. 서클이 300% 올랐는데 370% 서클을 능가하는 네, 대한민국 네 올해 최고의 스타 종목이 IT센 글로벌이었고요. 뭐 그 밖에 뭐 다날이라든지 아톤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100%씩 막 올라왔고요. 카카오페이는 작년 저점으로 보면은 220%고 올해 저점으로 보면은 170%, 140, 155% 올라왔고 뭐 LG 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 연속 초급등을 하면서 오늘 8만 원까지 넘어가는 거 보면서 아 지금의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구나 테마에 대한 이 흐름이 장난이 아니구나. 네, 장난이 아니구나. 뭐 코로나 때 진단 키트 보는 것 같아서 와 훌륭합니다. 종목군들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뭐 이제 리스크라고 하면 그러죠. 원래 테마라는 게 불확실성에 배팅하고 뭐 확정 나서 테마로 돈 버는 회사 봤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우리나라 테마주들은 돈은 못 벌어요 절대. 끝날 때까지 망할 때까지 돈은 안 벌고 그냥 끝납니다. 근데 그 기대감에 항상 뭐 두 배도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오르는 종목 뭐 세 배도 네 배도 올라가는데 지금 그 상황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돈 버는 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이제 되는가 하겠지만은 내재 가치는 전혀 없는 섹터에서 흐름이라 뭐 조정받을 때는 빡세게 받기도 하겠죠.
그 조정이 빡세게 나올 때 잘 보시고요. 각자의 기준점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이걸 뭐 더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이 AI 쪽은 사실 좀 종목군들을 잡아놨다라고 말씀드렸죠. 잡아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좀 봤던 게 BI 매트릭스인데 사실 비중을 얼마 많이 못 실어가지고 이건 좀 아쉬웠던 종목이 되었던 거고 한글과 컴퓨터는 좀 가지고 있어서 두 종목을 오늘 대응을 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다 매도했고 BI 매트릭스도 18,500원이 목표가였는데 18,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매도를 해버렸는데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무려 20% 올라갔으면 중소형주 또 20% 정도 올라가는 게 뭐 일반적일 수도 있었겠죠. 그 정도로 AI 섹터에 굉장히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게 네이버의 폭등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일단은 바람을 불었기 때문에 쉽게 끝날 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랑 같이 차트를 좀 보면서 이쪽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서클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흐름도 움직일 수 있겠죠. 미국 시장에서 지금 USDC의 대장주인 서클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가총액이 3,000불인가 3천만 달러인가 아니 잠깐만 30억 불 300억 300억 달러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3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뭐 500억 달러 되고 뭐 1000억 달러 뭐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는데 뭐 참 중요한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에 그 이슈 메이커를 계속 해주면서 뉴스를 계속 생성한다면 우리나라의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이제 이슈가 사그라들 때 항상 그때 주의를 해야 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과거도 테마라는 것은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안 올라갈 때 이때 항상 의심해 봐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겠죠. 아직은 추경이 어떻게 되고 뭐 하겠다 하니까 주가들이 계속 버티는 거고요. 많이 올라와서 추경을 하면 시장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추경에서 돈을 안 뿌렸기 때문에 계속 가는구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이야기했고 반도체는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가 눌리면 SK 하이닉스 봐야 되고요. 뭐 삼성전자 참 안타까운데요. 삼성전자는 62,000원 정도까지 흐름 생각해보고 조정 받으면 SK 하이닉스 봐야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눌리면 뭐 기다려서 매수 해보는 전략도 괜찮고 리노공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DI도 제약바이오는 오늘 하락인데 하루 더 빠지면 이쪽은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벌써 시간이 11시 20분이네요. 종목 몇 개만 보고 빠르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올라왔는데요. 저도 오늘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 포모가 왔던 종목이 네이버였습니다. 21,700원, 21,500원이 돌파가 되면서 사실 이 구간에서 보고 있었는데 안 들어갔던 거 사실은 차트를 좀 이렇게 길게 펼쳐보고 이거를 확인을 했어요. 평소보다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네. 이 구간이 돌파 됐네. 악성 매물대가 그러면은 이때는 거래 대금이 없었으니까 여기 23만원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이 생각으로 사실은 뭐 이 정도 22만원대라도 따라붙어서 23만 5천원 뭐 이 구간까지는 들어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오늘 매매가 좀 제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일단 네이버가 하나의 이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주봉으로 박스권을 뚫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제가 23만 5천원에 추천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오후에 드려가지고 체결을 못 시켰어요. 이 구간을 박스권을 돌파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라가면서 부침은 있겠죠. 오늘 JP모건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 주가 27만원 부르면서 올랐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27만원 정도의 뭐 저항을 받을 텐데 뭐 올라가게 되면 이 장기 평선이 꺾이고 내려오는 구간들은 항상 저항이 되지 않겠냐, 뭐 30만원까지도 흐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최대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이때는 주봉상의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바닥을 잡았고 이때는 좀 아무튼 뭐 이 정도 흐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데
스스로에 배울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 카카오도 그런 의미에서 동반해서 같이 올라왔죠. 카카오도.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분할 상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로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뱅크가 빠져나가고 페이 빠져나가고 카카게임즈 빠져나오고 그러던 통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카카오랑 플러스 알파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카카오게임즈 합치면은 사실 시가총액이 45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의 시가총액에 뭐 2배 조금 안 된다 치고 뭐 5만 5천 원이니까 사실상 이게 분할만 안 했으면 지금 주가는 이 정도 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요만큼의 디스카운트는 해야죠.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의 레벨은 여기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 쪼개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들의 시가총액이 24조니까. 24조가 넘나? 네, 24조가 넘네요. 시가총액이. 지금 합계 시가총액이 지금 45조니까. 카카오가. 그 전에 여기에서 다 쪼갰잖아요. 여기서 다 쪼개가지고 이 사단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카카오는 더 올라가게 되면 한 7만원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맥시멈이지 않을까. 여기서 12만원 올라간 거랑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제 다 쪼개놨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렇게 해서 카카오페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투자 경고에서 사실은 여기서 좀 며칠 더 떨어져 가지고 2개월 좁혀서 이 아래권이 내려온다면 단타로 좀 들어가 볼 생각은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올라가게 되면 사실 내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 볼 것 같네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쪽에 종목군들이 거의 맹폭적으로 올라왔죠. LG CNS도 5만원대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들 물량을 채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급하게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톤이라든지 종목 엄청났습니다. 자, 이쪽은 좀 못 들어갈 것 같고요. 저희는 BI 매트릭스를 좀 들어갔었다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신고가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메리트가 있었고, 그 전에는 솔트룩스를 봤던 것도 신고가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종목을 보는 거죠. 뭐 코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매를 안 했는데, 뭐 박스권 돌파이긴 하나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가졌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다른 계좌로 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얘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눌림으로 볼 수 있었겠다 싶어서 좀 잡아놨던 거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또 이 시가총액이 좀 되는 종목 안에서 종목의 돌파가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한국과 컴퓨터가 돌파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양양 패턴으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상기해서 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워낙 종목군들이 많이 급등해 있죠. 내일은 추격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종목군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BI 매트릭스도 참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인앱소프트도 오늘 뭐 올라가서 매매는 좀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맞나? 너무 이거 짧게 팔아버려 가지고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매매가 꼬였어요. 여기서 너무 짧게 팔아서 여기서 매매가 개인적으로 좀 꼬였습니다. 그 이후에 상따를 못하니까 매매가 꼬여가지고 조금 그랬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다음은 하나오션 잠깐 보면요. 하나오션도 지금 오늘 이 위에 상단을 좀 트라이를 했었죠. 하고 아무래도 네이버가 엄청난 수급을 동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수급이 안 들어갔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구간에서 초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여기도 대량의 매도가 나오면서 매물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방에 돌파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어간다 하면 그 이후에 돌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것 같고, 하나 엔진은 스윙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제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쭉 잡아놓고, 오늘 아침에도 빠질 때 더 밑에다 걸어놓는데 걸리지는 않아 가지고요. 빠질 때 회원님들한테는 매수해야 된다, 지금은 강홀딩 해야 된다 하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고 일부 좀 남겨서 좀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선주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조정을 좀 깊게 받아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SK 하이닉스, 그리고 DI, 그리고 리노공업,
리노공업 참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으면 이수페타시스 정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을 계속 해야 될 거는 화장품이에요. 화장품의 실리콘투도 수급적으로다 뭐나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OEM 업체들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장중에 조정,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을 보였을 때는 이런 쪽 잘 지켜보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냥 잡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뭐 일진전기라든지 강홀딩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산일전기가 굉장히 좀 등락이 좀 있는 종목이라 좀 까다로운 것 같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종목군들 좀 더 보면 좋겠는데 벌써 시간이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